이거 그거 다 했어? 이제 활용이랑 재밌어 학교는 못하겠어. 우리 모르는 안 된다. 문제는 통과. 고민을 해봤어? 네. 해봤어? 준혁이도 통과. 준혁이도 오케이. 됐어. 해야 돼. 아이. 야, 이거 뭐 놀러 보라고 못한 게 이거 이해는 되지만 했어야지. 영어 왔어. 응? 숙제는 오늘 끝나고 영화이도? 지민이도? 같은 영화야? 너 영화 가지 마. 수업 끝날 때까지. 약속이니까. 자,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 눌렀던 것 같다, 이거. 오케이. 자, 고개 들고. 시작해보자. 175페이지. 질문? (7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사람 없어? 수정한 사람들? 몇 번? 질문 빨리빨리 해. 1번, 900번. 세 함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럼 첫 번째 문장 보고 ABC 세 개수. 근데 그 이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거 뭐 100% 아니야? 퍼센테이지를 더 높일 수만 있다면 1000% 1000% 이거 가지고 쓰라는 얘기일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말했지, 여러분들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수열 파트에서 다른 쪽 단원의 문제가 이용된다고 해도 기죽지 말라고. 근데 기죽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겠지. 이거 로그 계산할 거야, 얘들아. 칠판? 로그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이제? 맞아, 밑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다현아, 이거 밑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어? 다현이가 만약에 문제 푼다면 어떻게 밑을 통일시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어떤 밑변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밑변하는 공식을 써서 내가 두 로그의 밑을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다현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공통으로 만든 밑이 여기에 진수가 비의 형태로 겹치는 게 있다면 밑을 전혀 관계없는 뭐 C나 D나 다른 녀석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밑하고 진수의 위치를 바꿔주면 B가 밑이 될 건데, 또 로그의 성질 중에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게 로그 B의 A와 로그 B의 C의 합으로. 그럼 지민아, 이 다음은 뭘로 계산하는 게 맞아? 로그 B의? 밑이 같은 로그들의 합은 진수들 간의 곱으로 합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A씨가
b제곱과 같은 거니까 제곱 넘겨주면 간단하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좋네. 7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넘겨볼까? 76페이지 질문 8번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하나는 3차, 하나는 2차. 아직 우리 배운 적도 없는 3차 함수가 나왔네? 근데 뭐 긴장할 필요 없지? 3차 함수 배우지 않아서 아마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야. 3차 함수 우리 미분 배우는 순간이 돼야지만 그릴 수 있는 녀석이라서 그냥 편하게 가자고.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이게 포인트야. 두 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만난다는 함수 간에 만나는 점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함수끼리 연립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배운 적 없는 함수 문제지만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까지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이거야. 그럼 정리할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는 0이 뭐한다? 뭐한다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세 개다. 정확하게 어떻게 세 개?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문제 따로 적지 않았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답이 저게 뭐야 저게? 함수끼리 연립한 거잖아. 연립해서 풀면 x값 나오겠지? 그 x값이 뭐야? 이 방정식의 해가 문제가 말했던 함수들의 교점의 x좌표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세 개라는 얘기고, 교점이 세 개라는 건 x좌표도 세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될 세 개의 값을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 수열을 이루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말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 말과 이 말이 포함된다면 이제부터는 세 실근을 R의 감으로 두는 게 아니라 A와 AR과 AR 제곱으로 두는 게 맞겠다. 등비수열이니까. 아니 등비수열이라는 의미 알려줬는데 굳이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그대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이후부터 또 진행하고 싶은 건 준여봐. 뭐로 진행할래? 방정식 주어졌고 세근의 형태 잡혔고, 그건 뭐 뻔하잖아. 맞아. 근거 계수 관계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근의 합. 지난 시간에 우리 충분히 좀 했지?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했으니까 선생님 암산으로 할게. 요거 3개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3개 더하면 a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세근의 합은 더할 때 더할 거지만 공통인수 a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세근의 합입니다. 그게 4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 두 번째도 암산을 할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거 아니었어? 4점. 땡큐. 이거지 이거. 미안. 6이죠. 그 다음 둘 곱해서 더할 건데 거기에 공통인수 누가 들어있었지? A 제곱, 그리고 얼도 몇 개? 한 개는 공통인수였어. 암산을 해봐. 요거 곱한 게 A제곱 R이야. A제곱 R 세제곱이야. A제곱 R 제곱이야. 지금 선생님 말로 나온 그 세 개의 합들이 전부 A 2개랑 R 하나씩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묶어내면 남는 게 또 누가 되느냐?
이게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하면 A 세개, 얼 세개. 그래서 A의 세제곱, 얼의 세제곱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세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 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맞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럼 가볼게. 이거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하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하자? 나누자. 나누면 1얼 얼제곱 1얼 얼제곱 날아가고 A 하나 날아가면 AR만 남아. 나눴을 때 분모 쪽에 AR만 남아. 다 약분되고. 그럼 얘도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만 남아. A얼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얼의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금방 예측할 수 있어. 그럼 A열이 마이너스 4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64겠네. K는 64겠네. 찾는 게 K야? 아니면 또 다른 뭐가야? K 값 찾는 거였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자, 또 질문? 906번도 가볼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말했던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걸 맞게 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합이 6. 이거 더한 거. 더한 거. 또 A로 묶어서 더할 거야. 두 번째, 곱이 마이너스 64. 곱이 마이너스 60 곱하면 A도 3개, 얼도 3개. 이게 마이너스 64. 아, 또 연립이야, 그러면. 근데 이거 먼저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다. A, 얼을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64면 A, 얼이 마이너스 4.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또 뭐야? 계속 같은 얘기야. 또 나눠! 또 나눠! 등차 수열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평범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등비 수열을 가지고 만들어낸 연립방정식은 보통 나눗셈으로 많이 풀린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지금도 나누세요. 나누면 A 약분되고 뭐 남아? 좌변 얼분의 1 얼제곱 남아. 그럼 우변도 나눠 마이너스 4분의 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해? 크로스해서 곱해. 마이너스는 적당히 합수에다 붙여주고. 그럼 2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풀건 근해공식으로 풀건 풀어. 얼값 나와 그러면. 얼값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좀 안 되면 안 돼. 어때? 근해공식으로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얼값 나왔어. 얼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분명히 A값도 찾을 수 있을걸? 답이 깔끔하든 그지 같은 상관없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산 안 할 거야. 계속 가볼게. 906번. 이때 세수의 절대값 생각할 거야. 얘들아, 이거 다 구했으면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절대값 붙여서 더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 얘들아. 지금 출판인 것을 필리핀한 친구들이 있어. 빨리 해. 바로 또 시작하게. (76)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넘겨볼까요? 78페이지, 아니 77페이지. 10번. 몇 번? 110번. 910번 가볼게. 여기 지금 뭐 활용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유독 여러분들 실력이 비해서 활용을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아. 자, 910번 봐봐.
문제 전체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색종이가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문제 순서대로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질문하는 게 마지막 물음표 옆에 있는 게 넓이거든. 가자. 외우고 있으면 나쁠 거 없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s라 부른다면 s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제곱한 녀석을 곱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외울 필요는 없어.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봐. 여기 a야. 그럼 이 길이도 정사각형에서 a일 거고 높이만 있으면 돼. 근데 높이가 뭐냐? 여기가 2분의 a야. 여기가 60도야.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절반 2분의 a가 되는 거고 2분의 a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누기 2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아니 필요하다면 유도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런 문제들을 좀 꽤나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루트 나오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겠네.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으면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울 마음은 없었는데 저절로 외워지는 케이스? 저걸 누가 공식이라고 알려주는 거 외우라고 하진 않지. 솔직히 말하면 저게 뭐 공식이냐. 저건 공식이 아니야. 근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다가 2의 제곱만 곱해주면 돼. 넓이가 루트 3이겠네 이거는. 처음에 말한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야. 계속 가볼게. 자, 그리고 같이 1단계 보세요. 1단계. 1단계에서는 각 변의 중점을 위해서 만든 삼각형. 당연히 정사각형 만들어지겠지. 중점끼리 연결하면. 그때 그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제거하고 그림 1 봐봐. 1단계 그림. 바깥쪽에 빗금이 쳐져 있죠. 색칠이 돼 있어. 문제 1점이야. 1단계에서는 각 변의 중점을 위해서 만든 정사각형에 오려낸다. 2단계에서는 그 1단계에서 만들어진 거에서 또 마찬가지 중점 또 중점 연결해서 또 오려낸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런 규칙으로 종이를 오려내고 하다 보면 마지막 질문이 뭐냐? 8단계에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겠느냐? 8단계에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가 얼마겠느냐? 정말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넓이 얼마라고? 넓이 여기 2 여기 절반 1 그럼 여기는 루트 3 2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니까 루트 3이 맞아. 이게 처음에 있던 종이야. 문제 시킨 대로 해. 그럼 첫 장이 뭐가 되는 거지? 낚이지 말자. 첫 장 루트 3 아니죠. 첫 장은 1단계에서 구하는 넓이를 첫째 항으로 할 거예요. 2단계에서 나오는 넓이를 둘째 항으로 할 거고 이건 아직 시행도 안 했어. 1단계가. 이게 1단계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나오는 넓이를 첫째 항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 넓이는 전체 넓이에 몇 개로 나누는? 전체를 4개로 나누는 것 중에 몇 개? 3개.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 4개 중 3개만 가져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2단계까지만 하면 이제 규칙이 보일걸? 2단계는 이렇게 해서 그 1단계에 있는 것들에 또 이렇게 남기겠대.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만들어진 넓이에 얘가 갖고 있는 넓이는 요 녀석의 4분의 3
요 녀석의 4분의 3, 요 녀석의 4분의 3, 요 전체의 4분의 3. 맞아 얘들아? 맞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첫 항의 크기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또 4분의 3만큼만 넣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정도까지 하면 되잖아. 더더욱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기말고사 수열 문제 나오면 뻔하잖아.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물론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등비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세 번째는 등비가 아닌 녀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 틀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만 틀리는 거 아니야. 전교생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등비 수열이구나. 첫째 항은 4분의 3 루트 3이고 명심해. 이거 첫째 항 아닙니다. 문제 똑바로 읽고 단계별로 1단계 했을 때 만들어진 걸. 얘들아 이걸 첫째로 적고 싶으면 1단계 한 개 두 번째가 되는 거지. 3단계 한 개, 2단계 한 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8단계라고 했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첫째로 잡았다면 8단계는 몇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첫 번째로 할 거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8번째는 찾지 말고 9번째는 찾는다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런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저기 있는 루트 3을 첫째로 해도 돼. 근데 보통은 단계에 맞는 숫자를 한 번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은 1단계가 첫째고 2단계가 둘째야. 그래서 8단계 물어봤을 때 8번째야.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 이것만 하지 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저걸 첫 번째 저기 있는 걸 첫째로 해놓고 이걸 첫째로 해놓고 문제에서 8단계 물어봤더니 8번째를 구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짓만 하지 말라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 선생님이 풀고 있는 방법처럼 얘를 첫째로 해도 좋고 정신만 똑바로 차릴 수 있다면 이걸 첫째로 놓고 풀어도 돼.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등비수열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누구지? 공비가 누구냐 이거? 4분의 3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색종이는 이런 형태로 넓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8단계 8번째 찾는 거죠? 그래서 8번째는 누구냐? 4분의 3 루트 3에다가 4분의 3에 8번째 때 나오는 7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려워. 근데 이런 보기 중에 정답이 없죠? 그럼 보기에 있는 모양으로 맞춰내면 되겠네. 맞출 수 있겠다. 여기 있는 4분의 3 한 번 더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루트 3에 4분의 3의 8제곱이라 적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등비수열 문제야. 어차피 등비수열 문제라고. 한 번만 더 좀 해봐. 선생님 한 문제 더 풀어줄게. 질문 안 받고 한 문제 더 풀어줄 테니까 좀 해봐. 914번은 914번으로 줄까? 아니야. 여러분들 기본적인 실력 갖출 수 있게 913번 한번 가볼게. 913번 보세요. 대각선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1이 있다. 대각선 길이가 4야.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그 A1이라고 만들어진 방금 말했던 정사각형의 한 변을 또다시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그게 A2야. 그리고 그 녀석의 한 변을 또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그게 A3야.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지? 이게 지금 이 정사각형의 이름이 A1이야.
저 A1 한변길이 말하는 거 아니야? 사각형의 이름이 A1이라는 뜻이야. 두 번째 정사각형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그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한 변을 이번엔 또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대. 이게 A2야.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줄 이유가 없죠. 다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문장 아니잖아 이거. 하나만 더 할게. 그렇게 만들어진 A2의 한 변을 이번에 또 대각선으로 한대. 뭐 이걸 대각선으로 하든 이걸 대각선으로 마음대로 해. 어쨌든 한 변. 나 이걸로 할게. 이 녀석을 대각선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 되는 건가? 이게 A3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 변 길이 찾는 거네. 한 변 길이 찾는 거예요? 한 변 길이 찾는 거야? 그럼 찾아보지 뭐. 나 A1의 한 변을 A1으로 할래. 요거 번호 같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 쟤를 A1으로 할까요? 그럼 얘들아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4야. 그런데 이게 직각이등변일 테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한 변의 길이 얼마 나와야 되지? 대각선 길이가 4일 때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 나와야 되니? 2루트 2. 맞아. A1은 2루트 2야. 봐. 이 길이가 2루트야. 지금 찾았어.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럼 A2가 누구야?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야.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두 번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길이가 2루트이면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2가 돼야 되겠죠. 아, 여기까지만 하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보게 될 문제는 등치 아니면 등비야. 등치 아니면 등비라고. 조금 더 불안하면 세 번째 항의 한 변 길이까지만 구해보던가.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나 그냥 여기까지 할래. A에는 누구냐? 첫째 항 2루트 2에 공비. 공비 얼마지 얘들아?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2가 되는 거 아니야? 루트 2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의 형태로 사각형의 한 변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럼 질문 몇 번째? 12번째 정사각형에 뭘 구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한 값으로 한 거야. 변 길이 편하게 구하려고. 그럼 A12를 구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잖아. 그럼 여기다 12만 넣어주면 되겠네. 12 2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1에 11제곱.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지. 얘들아 루트 2 11개 있어야 된대. 일단 루트 2가 10개 있으면 얼마지? 루트 2가 10개. 루트 2가 10개. 루트 2가 10개면 2가 5개인데. 32잖아. 32. 그러니까 이게 뭐야? 루트 2 11개 필요한데 11개 중에 10개만 먼저 계산하면 32가 되고 나머지 한 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루트 2로 남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지우고 32분의 2 16분의 1을 정답으로 말하면 되는 거였겠지. 정답 변의 길이 묻는 문제였으니까 1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고. 자, 그렇게 해서 활용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세요. 914번 안 해도 좋아. 178페이지 질문. 17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78페이지 질문 없니? 15번이요. 915번 가볼게. 여기 그냥 바로 과제 됐지? 공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많다고 하면서. 자, 915번 보세요. 공비가 뭐임? 공비가 0보다 작은 음수래. 혹시 추우면 말해라. 이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6.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 제곱이잖아.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더한 게 24.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부터 풀어. 얘부터. 이렇게 만들어낸 연립방정식부터 풀라고. 문제에서 제공해준 힌트를 보고 추가로 뭔가를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면 이 문제도 못 푸는 거야.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래. 문제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적어가지고 해놔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인데 뭐라 그랬어? 그냥 나누라고 그랬지. 닥치는 대로 나누세요. 그럼 나누면 A 날아가고 얼도 보니까 한 개씩은 다 약분할 수 있겠네. 그럼 약분한 결과 쌤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 A 다 날리고 얼 하나씩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처럼 되겠죠. 그게 24분의 6이랑 같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리고 좀 봐봐. 이것도 크로스에서 곱해서 3차 방식 만들어도 되긴 해. 그래도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약분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걸 뭘 보고 눈치채야 돼? 우리 지수 공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여기 항 두 개야. 분자 쪽에 항 개수 차이, 아래 개수 차이 한 개씩이야. 분모 쪽도 아래 개수 차이가 한 개씩이야. 그렇게 항의 개수도 같고 각 항마다 지금은 변수가 R이죠. R의 개수 차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이 상태보다 1 플러스 R을 또 약분한 결과로 R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공비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정답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그러면 요거 나중에 공부할 시험 볼 때 이게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R이 더 약분되는 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 못 푸는 건가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거. 이거 몰라도 돼. 해서 얼 세제곱 더하기 얼 제곱을 이거 해서 4얼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거 넘긴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방정식 풀어도 돼. 그럼 정답이 분명히 여기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게 아니야. 풀면 돼. 다만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니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을 안 배웠냐? 4차 방정식을 안 배웠냐? 눈치 못 채면 좀 어때? 만들어지는 게 3차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 방정식의 답 중에 마이너스 2가 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3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도 분명히 여기다 마이너스 2라는 숫자 때려 박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식이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라고. 상관없는 얘기야. 계산 여기까지 할 거고 얼이 나왔어. 그럼 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A도 나와. 그럼 뭐가 나와? 등비수열의 n번째 항도 나와.
첫째 항도 구했겠다. 등비수열의 공비도 알고 있겠다. 뭐가 문제야? 등비수열의 멤버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게 여기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찾아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던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 갈까? 할 만큼 한 거 같으니까 다음 단계가 뭐냐? 몇 항까지야? 몇 항까지야? 10번째 항까지야. S10 구하라는 문제. 등비수열 합반 공식 다 찾았으니까 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천천히 계산해주면 되겠지. 여기 구한 것들 보면서. 필기들 하시고. 또 질문? 7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917번 한번 가볼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들아 기억해 놓자. 따로 칠판에 적지 않겠습니다. mn 자연수야. 거기다가 또 기억해 놓자. n은 한 자리 자연수야. n은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문제도 안 적을래. 이거 로그의 합이네. 전부 다 밑이 얼마야? 그럼 진수의 곱으로 합치면 되는 거 맞니? 내가 바로 적을게. 로그 2에 진수 불러봐. 4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그렇게 해서 4의 4제곱이야? 이것도 적어야 돼. 4의 4제곱 곱하기 4의 얼마까지? 1024까지. 얘들아 우리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럼 로그 2에 한 번 더 갈까? 4에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그럼 1, 2, 4, 8 그냥 다 적을까? 16, 32, 64, 128, 256, 512, 1024. 지금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 이거 잘 봐야지. 선생님도 낚일 뻔했어. 여기가 3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해서 1024까지 더하는 문제인가 했는데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3이 아니라 4. 그럼 그 다음은 5가 아니라 이 규칙대로라면 그 다음에 나올 숫자는 8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것 같겠네. 그러니까 지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던 거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적기 좀 귀찮은데 여기 이거 계산한 걸 진수의 거듭점이니까 로그의 앞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 로그의 앞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에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통 수학에서는 S10이라고 부르죠. 등비수열에 어떤 수열에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그게 등비수열이야. 그럼 불러봐. 공비 얼마인데? 공비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얼마야? 1 곱하기 공비 얼마였다고? 2의 한개수였던 10제곱 마이너스 1. 저기 네모 쳐져 있는 부분이 계산되면 쟤처럼 되겠지. 그리고 말했듯이 그 부분은 로그의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로그 앞쪽에 곱셈으로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로그 2의 4는 얼마니? 로그 2의 4는 그냥 2죠. 끝났지? 분모 1 분자는 요거 1023인가? 1023에 2배를 물었던 거니까 204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2의 m제곱 빼기 n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2의 m제곱 빼기 n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는 또 한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한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이 숫자를 최대한 2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 물론 2046은 2의 거듭제곱은 아니야. 그래서 뒤에 얼마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2046 근처에 있는 거듭제곱 2의 몇 제곱? 2의 11제곱 맞아. 2의 11제곱에서 2만 빼주면 되는 거였던 거니까 정답을 2의 11제곱 빼기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다. 그래서 M 11, N 2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거지. 이것도 필기 합시다. 진짜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이제 공부하세요. 공부해.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았지만 작년 1학년 요 마음대로 생각해봐. 여러분 1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 생각해보라고. 몇 학생 빼놓고는 다 점수 받아쳤어. 떨어졌다고.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5월 초쯤에 말했지. 5월까지 잘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결국 또 이렇게 보낸 거야. 6월달 열심히 하면 좋지. 6월달은 다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했던 거고. 여러분 봐봐. 체육대회 전날은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 오고 지각해. 체육대회 끝났더니 몸이 힘들어서 결석해. 수학여행 전날은 수학여행 가게 준비한다고 결석을 합니다. 또 오늘은 수학여행 갔다 와서 힘들다고 결석하고. 거기다 과제는 또 그 수학여행 전 도농 친구들이지. 또 도농 친구들이 그렇게 행사가 있었으니까 도농 친구들 얘기하는 것 뿐이야. 교재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는 걸 영상도 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야. 뭔가 이유를 만들려면 한두 끝도 없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마음먹기에 따라. 아니 체육대회 때 왜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체육대회가 일찍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체육대회를 4시 5시까지 하나? 그런 거 체육대회 때문에 힘들대. 체육대회 끝나고 노느라고 정신 못 차려 놀다가 피곤해서 안 나오는 거면서. 아무튼 지난주고 이번 주 결석 이후 지각 이후 듣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선생님이 마음이 아픈 건 그런 이유들이 지각이나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더 이상 말 안 할게 진짜. 열심히들 합시다. 열심히들. 이미 5월은 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한 달? 한 달 남아 있잖아, 그치?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공부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공부해도 쓸데없는 일을 먼저 둬가지고 공부를 뒤로 미루지 말고. 최우선순위를 수학 공부에 두라고. 수학 학원에 둬. 이러면 미친놈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밥 먹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더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어. 반드시 필요한 그 밥 먹는 것보다, 씻는 것보다. 밥 먹는 시간 아껴서 수학학원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핸드폰 하는 시간 아껴서 영어 숙제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좀 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많이라도 놀고 자빠져 있는 주변 친구들에 휩쓸리지 말고.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했지. 일부러라도 더 이상 말 안 해, 진짜. 알아서들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 주길 바래. 7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선생님 이거 917번 917번. 14번에 선생님 뭐또 잘못했나? 선생님 어디 잘못했니? 아까 뭐였지? 한개수가 한개수 11개네. 이거 아까 10개로 잡았구나. 맞지 얘들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서 얘가 1024가 되려면 이게 10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n에 11이 들어가야 돼. 얘가 11번째항이었던 거죠. 선생님이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항 개수 1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2가 붙어있던 거고. 그래서 아까는 직접 계산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렸는데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2의 거듭제곱 빼기 자연수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대로 계산하는 게 맞겠지. 어차피 분모는 1이니까 2 곱하기 2의 11제곱이면 2의 12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m과 n을 12와 2로 두고 그래도 10밖에 안 나오는데 더하기 문제였네. 그래서 12 더하기 2 14가 정답이라 말하는 게 맞겠죠. 한계수를 선생님이 놓으셨지.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안 돼. 그럼 넘어가 봅시다. 179페이지 질문. (79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919번 한번 가보자. 정답을 못 구해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학생들이 되라고 얘기했어. 1482 14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딱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뭐 어쩌라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드네.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근데 이 문제가 등비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등비수열이지? 첫째 항 1 항마다 x의 4제곱, x의 4제곱, x의 4제곱 곱해서 만든 등비수열. 첫째 항 1 공비는 x의 4제곱. 첫째 항 1 공비는 x인 등비수열 말하는 것 같아. 아마 그걸 가지고 풀길 바라는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그렇게 눈치채지. 시험 문제에서 갑자기 뚱따지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절대 예상 못하겠죠. 선생님 같아도 예상 못할 것 같아. 일단 그냥 냅둘게요. 이때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기 있는 왼쪽 인수 첫째 항 1 공비 x의 4제곱 오른쪽 인수 첫째 항 1 공비 x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말했듯이 절대 눈치채기 힘들다고 얘기했었고 그럼 오히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풀 거냐 문제에서 알려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F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한번 구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순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 저걸 먼저 구하는 게 맞겠죠. 이걸 보고 등비수열의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네 등비수열의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네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F에다가 1과 2를 넣어서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자. 1넣은 거 얼마야? 여기 1넣은 거 얼마지? 4. 여기 1넣은 거 얼마지? 4 맞아? 그럼 F1은 얼마라는 얘기야? 16이라, 생각보다 쉽네. F2 찾으러 가자. F2는? 말해봐. 1 더하기 이거 그냥 노가다를 할 거라면 1, 16, 256 2의 11제곱이 2048이지. 그럼 2의 12제곱은 4096까지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그냥 더하면 돼. 근데 그렇게 더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그 숫자를 또 계산해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꽤나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이제 등비수열로 가자. 1 더하기 2의 4제곱 2의 8제곱 2의 12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충분히 직접 계산해서 숫자로 적을 만한 숫자인 건 맞아. 숫자가 크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나는 정답을 구해야겠다면 정답을 구해야 되겠는데 얘들아 그렇게라도 정답을 구해야지. 이거를 등비수열하고 계산하는 게 싫다면 어쨌든 직접이라도 계산해서 이 결과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잖아. 그 찾은 걸 여기다 넣어서
적절히 막 약분해서 정답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정답을 찾으면 된다는 건데 아마 이 문제는 등비수열하고 문제를 풀길 바랬던 것 같아.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얘들아? 등비수열. 첫째 항 얼마? 첫째 항 1. 공비는 얼마지?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야? 2의 4제곱. 공비는 16이죠. 그렇게 할까? 이거 확 구하러 갈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한계수 몇 개? 한계수 몇 개? 한계수 4개 빼기 아직까지 공식 안 외우고 있니? 등차수열 원한다거나 등비수열 합하는 거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공식 외워 빨리. 대답이 이게 어정쩡해. 이거 첫째 항 누구야? 1. 공비는 누구니? 2. 불러봐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누구의? 공비의 한계수 몇 개? 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를 구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FE이 얼마였다고? 그럼 16 마이너스 1 곱하기 16 더하기 1 분의 이것도 사실 눈치가 필요한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왜 15하고 17로 안 적었냐? 15하고 17로 적는다는 건 15 곱하기 17을 직접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온 문제 형태를 보면 17이라는 숫자는 계산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는 숫자. 지금 보니까 모든 무식의 모양들이 2의 거듭제곱 위주로 문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16을 넣어서 얘를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숫자로 2의 거듭제곱이 아닌 숫자로 바꾸느니 일단은 최대한 2의 거듭제곱을 한번 유지해보자는 의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자가 될 건데 분자의 내용은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 맞지? 맞아 얘들아? 이거 곱하기 분자에 적히는 거 맞냐고? 그럼 곱한 거 16-1 곱하기 이건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해도 되겠네. 16-1도 일단 15로 안 적고 그냥 냅둬볼게. 16-1 분의 16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얘들아? 약분할 수가 있는 거 되게 많이 보이네. 여기 봐. 여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16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 맞니? 이거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 합차로 정리하자. 1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16의 4제곱 마이너스라고 요거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도 합차 공식. 16의 제곱 플러스 1과 16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수 아니야? 그럼 이번에도 또 이게 약분 되겠네요. 그 결국 정답은 이렇게. 16의 제곱. 16이 근데 2가 4개야. 16이 2개 있다는 건 2가 8개 있다는 말과 같고 2의 8제곱이 256이죠? 아니면 16의 제곱이 256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257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더라. 또 정답 257 맞는지 확인해보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직접 숫자들, 거대한 숫자들로 계산해도 아마 257 나올 거야. 숫자가 큰 게 문제인 거지 계산을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단 등비수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열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풀어주는 걸 추천하는 게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인 거고
저기들 하시고 늦게 온 사람들 교재부터 좀 잠깐 보자. 했어 안 했어? 어제부터 좀 보니? 채점을 또 안 해서 한 거야? 오늘 올 사람 다 온 거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우리가 몇 명이냐? 12명이에요, 지금. 유빈이, 지원이, 민기. 없지? 3명 변석이구나. 조금만 더 하자. 7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을까? 풀었어야 질문을 하지. 아이고.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23번 보세요. 자, 923번.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겠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겠대. 등비 수열이야. 그럼 첫 번째 조건. S3가 28이랍니다. 얼굴 들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식 만들어야지. 등비수열의 합이라며.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합을 28이라고 부른다며. 그럼 만들어야지. 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 계속. 항상. 그냥 멍하니 있다가 포기하지 말고. 아니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등비수열의 상한까지 합이라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왜 안 적는 줄 알아? 등비수열의 첫 항이 누군지 모르니까. 공비가 누군지 모르니까. 첫 항하고 공비를 알려줘야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텐데 첫째 항하고 공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상한까지 합을 28로 알려주니까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만 몰라? 나도 몰라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등비수열의 합이라잖아, 이 결과가. 그럼 적어놔야지. 또 S6이 251에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공비에 6항까지 한개수 6개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6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게 252. 그럼 또 뭐해? 연립방정식 풀어. 연립방정식 이거 풀면 돼.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 등비수열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보통 나눗셈으로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래서 이거 나누면 돼.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주면 답 나옵니다. 답 나와. 그런데 나누기 전에 겨울방학 때 수업을 했을 당시에 말했었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관련된 문제들은 보통 합차 공식 또는 세제곱 더하기 빼기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풀린다고 얘기했었어. 물론 지금 당장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눌 건데 나누기 전에
요게를 봐. 요게 얼 세제곱 마이너스 1과 얼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거든.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문처럼 선생님이 지금 처음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등비수열로 만들어진 일반 중 일단 양변끼리 양변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누는 선택 한번 해보라고. 그럼 나눠. 얼마를 약분돼. A도 약분돼. 요거하고 요거 약분하면 되는데 요게 인수분해된 게 이거네. 그러면 얘도 약분돼. 그럼 좌변끼리 나눴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게 누구냐? 요거 하나 남습니다. 다 약분돼. 그래서 얘들아 좌변끼리 나누면 다시 얼 마이너스를 약분돼서 사라져. A도 약분돼서 사라져. 얼세제곱 마이너스 1과 얼세제곱 마이너스 1도 약분돼서 사라져. 요 안쪽에 있는 요 자리에 얼세제곱 플러스 1만 남아. 범무수니까 남아있는 게 분모 자리에 남아있는 거지. 안쪽의 곱이 분모고 바깥쪽의 곱이 분자였으니까 얘처럼 남겠죠. 그게 252분의 28. 250분의 28 약분하면 얼마 남니? 9 8에 72 9에 28 9분의 1 남는 거야. 그래서 얼 세제곱이 8인 걸 알 수 있다. 뭐 간단한 답이니까 더 구할까? 그래서 얼이 누구냐? 2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니? 계산 여기까지만 할 거야. 얼이 2인 걸 찾았을 거야. 2 집어넣어. 여기다 넣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 같으면 여기다 넣겠네. 숫자가 좀 작으니까. 그럼 2 넣고 계산해주면 A 값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 다 찾았으니까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질문이 잘 안 보이는데 5번째 항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 같아. 그럼 여기 찾아놓은 일반항에다가 5 넣어서 풀어주면 끝나는 거겠지. 여기까지만. 숙제 다시 잘 해와. 힘들면 3칸짜리 안 뺐으면 좋겠는데 진짜 힘들면 3칸짜리 빼세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기본적인 문제들도 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쪽은 안 그래도 이 수열 들어오니까 더 힘든 상황이 느껴지면 3칸짜리 하지 마. 대신 앞쪽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해. 열심히. 활용문제 한번 볼게. 180페이지 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합시다. 929번까지만. 빠르게 읽어보자. 그래도 놓치지 말고. 전기차, 사용량, 휘발유 소비 감소. A적의 연간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은 A톤. 2021년 휘발유 사용량이 A톤. 단위는 일단 무시하자. A. 그리고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도 비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일정한 비율, 거기다 밑줄, 거기다가 얼 적어줄래요? 얼. 등비수열이니까 R이라고 하자. 만약에 이게 수열과 관련 없다는 느낌이었으면 그 비율을 선생님은 X라고 줬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변수 잡을 때 보통 X로 많이 잡긴 하는데 지금은 R이라고 둘게.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면 2021년 사용량이 누구냐? A 톤. 2022년 일정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했지. 그 줄어드는 비율을 얼이라고 놨어 지금. 그러니까 A의 얼배. 아마 얼은 1보다 자주수였겠죠? 줄어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되니? 만약에 얼이 2분의 1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매년마다 전년도 사용량의 절반씩 줄어든다는 얘기야. 들어봐. 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내가 올해 100톤 썼어.
내년에 50톤이야. 그 다음 25톤이야. 그 다음 12.5톤이야. 그 다음 6.25톤이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얼이 4분의 3이었다면 얼이 4분의 3이라는 건 뭐야? 전년도 사용량의 4분의 3만큼만 남긴다는 얘기니까 비율로 따지면 75%만 남긴다. 그럼 보통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말을 해? 매년마다 전년도 사용했던 양보다 25%를 줄인다고 말을 하겠지. 4분의 3을 남긴다는 얘기는 4분의 1을 뺀다는 얘기잖아. 4분의 1이 25% 말하는 거 아니야? 25%씩 줄일 때 이 얼절에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가 4분의 3이야. 50%를 줄인다고 하면 일단은 2분의 1을 넣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몇 퍼센트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배 해서 계속 양을 줄여나가고 있는지만 변수를 생각하자고. 그런 의미의 변수를 어리라고 놓자는 얘기야. 퍼센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럼 2023년이 되면 이 녀석에 또 얼배만큼 남아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점점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힘든 거지? 이 말을 보고 저렇게 식을 잡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잖아. 분명히 처음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활용만 나오면 이렇게 그냥 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2030년이 되면 자, 이거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 하면 첫째 항은 누구? A. 공비는 누구? 어린 등비 수열.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그리고 여기 2030년. 이거 몇 번째야? 내가 얘를 첫 번째로 놓는다면 10번장이지. 이거 10번장이야. 여기가 10번장이라고. 그럼 여기다 10 넣어주면 되겠네. A, R이 몇 제곱? 9제곱이 되는 거죠. 2030년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읽어볼게. 그때 2030년 구했는데 그게 8분의 A톤이 된답니다. 이게 8분의 A톤이 돼버린대. 그래서 알게 된 거잖아. 뭘 알게 된 거야?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니까 A 약분하면 얼의 9제곱이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뭐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 얼의 세제곱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였겠구나. 양변을 3분의 1제곱씩 추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이 의미가 뭐야? 얼의 세제곱. 세제곱이라는 게 뭐야? 3년이 지난 걸 말하는 거죠? 첫 해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지나잖아? 3년이 지나면 그 원래 있던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의미는 그런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밑에 질문.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휘발유 소비량의 총합. 질문이 뭐예요? S15가 얼마냐를 묻는 거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그럼 이거 등비시열해야 되니까 가자. 공비 뭐? 불러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얘 계산해주면 되겠어. 문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답 되게 그지 같을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세제곱근 2를 1.3으로 계산해. 세제곱근 2를 1.3으로 계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의 3분의 1제곱을 1.3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맞아 얘들아?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알바 구할 수 없지?
되게 거지 같은 무리수일 테니까. 근데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걸 통해서 얼값을 계산할 때 나오게 될 얼의 모양을 1.3으로 놓고 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가자. 얼의 세제곱이 2분의 1이면 얼은 누가 되는 거냐면 세제곱근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 맞아? 그럼 얘는 또 뭐야? 세제곱근 2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 세제곱근 2분의 1 말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1.3을 넣어달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얘를 1.3분의 1로 놓고 풀어주길 바랬던 문제였던 거죠.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럼 하자. 1.3분의 1 빼기 1분의 A 곱하기 이거 계산 쉽죠?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면 15제곱은 세제곱을 몇 번 제곱해야 돼? 5번. 그러니까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면 15제곱한 건 2분의 1의 5제곱을 말하는 32분의 1. 이거 번호수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1.3 불편한 사람들은 13분의 10으로 놓고 풀던가. 그렇게 하면 정답이 어쩌고 저쩌고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위를 아까 빼놨던 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답고라서 보니까 아주 숫자가 그지같이 계산되나 봐. 보기만 봐도 느껴지네. 오늘하고 내일 시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한 번 더. 숙제가 지금 181페이지까지 나가 있는 상태거든. 이게 등비수열의 SN과 AN 사이의 관계 전까지야. 그래서 이거랑 같은 수준에 있는 클리닉까지. 클리닉도 아예 페이지 진짜. 자, 잘 들어. 다음 주 하기 전에 이거 여러분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본격적으로 진도 계속 나가고 싶거든. 끝내놔야 돼. 그래서 이거 언제 선생님이랑 다시 확인할 거냐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음 주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지? 아침 11시 끝낸 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고 가던가, 끝내지 못했다면 이날 나와서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가. 월요일 11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준비해야 돼. 여기가? 가족이니까 또 어쩔 수 없어. 그럼 준엽이 빼고 월요일 11시까지 이거 마무리해서 선생님한테 오세요. 마무리 잘 됐고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어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잘 됐다는 생각 들면 선생님이 바로 보내줄게. 근데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나머지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지금까지 해놨던 건 마무리를 해놓고 시작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 몇 시까지라고? 11시까지. 네. 어. 아침에 학원 있으면 맞아야 돼요. 학원이 있어? 저 아침에 원래 밤인데 쉬어가지고 요새 아침에 안 된다고 그래. 밤에 하자고 그래. 밤에 제가 안 돼가지고 아침 너가 왜 안 돼? 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 일, 내가 뭐라 그랬어. 공부에 우선순위 두라고 했잖아. 오늘 가족들이 어? 가족들이 또 가족도 핑계 댄다 또 저. 가족 뭐? 엄마가 밥? 언제? 저녁에 저녁에 밥만 후딱 먹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업이랑 겹쳐가지고 그냥 좀한 낮에 하는 낮에 몇 시? 1시 전에 1시? 열두 시까지는 안 되니? 그냥 빨리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 그러면 일단 최대한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랑 그때 월요일 되면 한번 통화를 해보자 다시. 어쨌든 준혁이 뭐든 하겠지만 이거 마무리가 되고 우리 기분 좋게 화요일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알았니? 원장님 수업 좀만 더 마무리 듣고 돌아가세요.